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솔직히 안드로이드에는 아이패드만큼 좋은 어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손으로 필기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진짜 많은 필기 어플들을 리뷰해봤거든요. 삼성전자에서 만든 삼성노트나 S노트, 가장 기능이 많았던 렉처노트나 깔끔하고 꼭 필요한 기능만 있었던 스퀴드, 무료의 PDF 필기 끝판왕인 엑스오디오, 많은 어플들을 리뷰했는데 그렇게 만족스러운 게 없어가지고 여러 개 같이 썼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안드로이드 필기 어플에서 이 모든 어플 다 쓸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쓰면 될 정도로 미친 어플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 필기 어플 많이 써봤는데 그런 어플 없던데?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서 S펜을 정식으로 지원하게 된 어플이거든요. 한때 아이패드에서도 굿노트와 많이 비교되던 바로 그 어플, 노트쉘프입니다. 진짜 모든 어플 다 버리고 이걸 써도 될 정도로 쓸만한지 지금부터 어떻게 진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노트쉘프라고 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어플이에요. 평점이 3.6점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 쓸만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 됐다니까요. 그리고 가격은 6,600원의 유료 어플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시면 절대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업체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어플의 출신이 아무래도 애플, 사과나라에서 이렇게 와서 그런지 기존의 안드로이드에서 느낄 수 없는 그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되게 인터페이스가 깔끔합니다. 꼭 이렇게 책자를 연상시키게 하는 이런 디자인과 새 노트북 만들기를 하게 되면 빠르게 만들기, 노트북, 문서 가져오기, 문서 스캔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새 노트북 만들기를 하게 되면 표지와 속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표지를 보면 정말 많은 표지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워터컬러, 추상적인 이렇게 있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프리 다운로드에 가면 커버팩이라고 해서 많은 표지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뭐 아트팩을 보면 이 아트팩 안에는 또 이렇게 많은 커버들이 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페이퍼라고 해서 속지 양식들도 있거든요. 클래식에 보면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있고, 밑에 내려보면 생산성 이런 것도 있고, 음악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악보도 받을 수 있고요. 표지도 속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 집안일, 건강, 이벤트 플래너, 학생용 이렇게 표지와 속지를 진짜 많이 고를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게 다 무료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무료가 아니긴 하죠. 우린 아까 전에 6,600원을 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원하는 표지가 없으면 PDF나 사진 파일을 직접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표지는 그냥 있는 거 하나 아무 때나 쓰고, 속지를 쭉 내려가지고 커스텀 하면 제가 미리 만들었던 양식이나 받은 양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느 블로그에서 받은 건데 이 다이어리 양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름은 테크몽. 그러면 이렇게 양식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메이드 바이 제인이라고 되어 있죠. 출처는 여기입니다. 양식을 가져온다고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이패드의 굿노트용 양식 정말 많죠. 거기 보면 하이퍼링크라고 해서 버튼 누르면 딴 데로 이동하는 것도 있는데 이 어플은 하이퍼링크를 정식으로 지원합니다. 제가 이미 불러온 것들이 있는데 여기 테스트로 들어가서 캘린더 어플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해당 달을 누르면 그 달로 이렇게 넘어가요. 아이패드 굿노트 양식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패드 굿노트 양식 쓸 수 있는 게 전 엑스오디오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노트쉘부터 추가해야겠네요. 그리고 여기 퀵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최근에 만들었던 그 양식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한 번 더 만들어주고요. 이게 다이어리 양식이니까 꽉 채우면은 여기 플러스 누른 다음에 페이지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 양식 그대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양식으로 페이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여기 스캔 도큐먼트라는 걸 누르면 여기는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스캔하게 되고요. 자, 시험 삼아서 이 종이를 스캔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테두리를 맞춰준 다음에 자동으로 인식할 때도 있고 이렇게 인식 못할 때도 있습니다. 킵 스캔 누르고 불러오기를 누르면 이렇게 불러와서 요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 다른 스캐너 어플 써도 되는데 이 어플 자체에 이런 스캐너 기능이 있다는 거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 카드를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지금 해상도가 이렇지, 진짜 업체랑 미팅할 때 업체가 종이 들고 오면은 바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A4 용지는 크잖아요. 진짜 그럴듯하게 스캔된 것처럼 찍힙니다. 그리고 임포트 도큐먼트를 눌러가지고 제가 PDF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556메가짜리 PDF 파일을 눌러서 불러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포팅이라 걸리고, 지금 불러오는 거는 맨 처음 불러올 때만 이 정도 걸리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오래 안 걸려요.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10초? 조금 더 넘게 걸리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계속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렉처노트보다는 빠르고요. 스퀴드보다는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자, 불러와줬어요.
불러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이게요 1000페이지짜리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내려보면 988페이지짜리예요. 한번 불러오고 나면 뒤로 갔다가 다음부터는 누르면 바로 들어가지니까 웬만한 PDF 필기할 때 불편하진 않겠네요. 이렇게 넘어갈 때 화면이 뜨는 속도도 빠르고 확대도 잘 되고 해상도도 높고 좋습니다. 원하면 폴더별로 이렇게 관리도 할 수 있고 삭제된 파일을 저장하는 휴지통도 있어서 인터페이스는 진짜 안드로이드 원탑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편리한 어플이네요. 물론 소소하게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묶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인터페이스로 좀 훌륭한 점이 있다면 밑에 있는 이 데드존이에요. 이 데드존에는 이렇게 필기를 해도 손으로 터치를 해도 안 움직이는데 이게 있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원래 밑에 이 메뉴와 홈 버튼과 취소 버튼 이것 때문에 잘못 눌러져 가지고 막 손으로 필기한 도중에 뒤로 가거나 막 잘못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데드존 덕분에 손을 올려도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안 한다는 건 진짜 편하네요. 만약에 이 칸조차도 보기 싫다 이러면 내려가지고 내비게이션 바를 해제해주면 이 칸조차 이렇게 없어지고 위아래로 공간이 더 생기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게 되면 홈 버튼 멀티태스킹 뒤로 가기가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데드존이 있는 채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홈 버튼 쓰려면은 올려가지고 누르면 돼요. 즉 두 번의 작업이 필요하니까 실수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거 되게 똑똑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껍데기보다도 내용물이잖아요. 필기 어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필기가 얼마나 잘 되냐 아닐까요? 위에 보면 총 6개의 메뉴가 있어요. 펜, 형광펜, 지우개, 텍스트, 선택, 펜 입력 금지 이렇게 6개가 있는데 펜부터 알아볼게요. 펜은 눌러서 보면 총 3개의 펜이 있어요. 볼펜, 만년필, 샤프 두께 조절 가능하고 색깔 조절 가능하고 자주 쓰는 거를 페이보리트에 모아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중간 크기로 필기를 해볼게요. 이 어플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이 필기감이거든요. 확대를 해서 첫 번째 펜이고요. 필압을 지원해서 이렇게 붓처럼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만년필이에요. 확실히 다르죠. 이게 둥글둥글하다면 얘는 좀 각져 있고요. 세 번째론 샤프입니다. 첫 번째보다는 조금 뾰족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악필이라 그렇지 글씨가 되게 예쁘게 써집니다. 필기 어플 여러 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필기 어플마다 반응 속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노트쉘프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응 속도가 거의 필기 어플 중에서 최상급에 속합니다. 이렇게 축소했다가 확대해도 벡터 방식이라 깨지지 않고요. 저 같은 악필이 이 정도까지 쓸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제가 너무 칭찬만 한다고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정도까지 필기감 칭찬했던 어플이 없어요. 색상도 에디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걸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지우고 싶다 그러면 S펜에 있는 이 버튼을 정상적으로 지원하거든요.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이 지워져요. 획 단위로 이렇게 원하는 걸 지울 수가 있고요. 전부 다 지우고 싶으시면 위에 지우개 툴에서 클리어 페이지를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그 다음은 형광펜인데요. 형광펜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면 각진 형광펜, 둥근 형광펜, 두께,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좋은 점이 형광펜을 이렇게 칠하고 나서 형광펜이 글자 아래로 가기 때문에 글자를 잘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글자가 되게 선명하게 보이죠. 형광펜을 이렇게 반만 칠했을 때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글자가 흐릿해지지 않는 거 보이세요? 물론 형광펜도 지우개 버튼 누르고 형광펜만 지울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게 획 단위로 지우는 것만 지원하니까 글자의 일부분만 지우는 게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일부 지원하기만 되고 획 단위를 지원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지원하는 게 가장 좋죠. 그 다음으로는 여기 있는 타이포 툴인데 타이포 툴은 솔직히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키보드로 글자를 치고 밑에 보면 글씨체와 폰트, 색깔, 진하게 기울인 밑줄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양쪽 혼합 정렬 안 되고요. 글씨체도 선택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몇 개 안 되고요. 이게 손필기 용도로 만들어졌지 이렇게 타이핑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키보드를 붙여놔도 컨트롤 B 눌러서 진하게 이런 단축키도 지원을 안 해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여기는 선택 툴이거든요. 이 선택 툴은 기본적인 기능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스티커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선택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이동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다른 페이지에서 쓰고 싶다, 이걸 이렇게 옆으로 끌어가지고 넘겨지는 게 아니라 선택 툴로 선택을 한 다음에 한번 누르면은 복사가 있거든요. 복사를 해서 옆으로 넘어간 다음에 원하는 구역을 꾹 누른 다음에 페이스트를 하면 여기 이렇게 붙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쓰는 스티커들을 이렇게 모아두면 여러분들이 스티커 다이어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스티커 예쁜 게 없어요. 제 와이프가 직접 그린 이런 스티커들하고 진짜 예쁜 스티커들 제가 저장해 놓은 걸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구글이나 이런 데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뭐 스티커 다이어리에 온갖 귀엽고 예쁜 것들을 다 투명 파일로 구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일단 이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숟가락과 포크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한 덩어리로 돼 있어 가지고 저는 숟가락만 따오고 싶거든요. 즉 하나의 사진을 이렇게 편집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여기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건 선택 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펜이든 손가락으로든 길게 누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한 번 더 누르면 에디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원하는 구역만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크롭을 누르면 이렇게 잘라내지거든요. 이렇게 숟가락만 남고 다시 이거를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눌러서 복사, 옆으로 가서 선택 툴에 꾹 눌러 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숟가락만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필기 어플은요, 스퀴드도 안 되고 렉처노트도 안 되고 엑소디오도 안 돼요. 물론 꾹 누른 다음에 크기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요, 회전도 시킬 수 있습니다. 뭐 배경 지우기 기능도 지원하나요? 아쉽게 그건 안 되는데 다른 어플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면 되긴 돼요. 그리고 일일이 스티커 받기 귀찮은 분들은요, 여기 플러스를 누르가지고 클립아트를 누르면 미리 저장되어 있는 이런 아이콘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원래 얘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건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받을 수 있는 클립아트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를 띄었어요. 그러면 전 여기서 이 피자만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에디트로 들어가서 피자를 선택한 다음에 크롭을 눌러서 이 피자만 따와서 이렇게 살짝 선택한 다음에 부분만 선택되면 전체가 선택되거든요. 눌러가지고 복사, 옆으로 가가지고 이걸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서 피자를 들고 올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했던 클립아트들은 여기에 들어가면 최근에 사용했던 클립아트들이라고 이렇게 쭉 뜨고요. 직접 받아도 되고 클립아트를 이용해도 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새 페이지를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요. 밑에 내려보면 카메라나 사진으로부터도 가져올 수도 있고, 옆에 오디오라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오디오를 누르면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녹음이 됩니다. 녹음하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강의도 필기 듣고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녹음 들었다가 이렇게 눌러서 플레이를 눌러서 배속으로 재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수업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녹음하면서 필기하면 강의 용도로는 짱일 것 같네요. 아, 짱이란 건 너무 옛날 표현인가? 만약에 여기 있는 클립아트를 지금 이 다이어리 양식 말고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페이지를 눌러가지고 이 페이지를 편집을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음성하고 필기한 거하고 이렇게 타이밍 맞추는 건 안 되지만 여기까지 된다는 것도 어디예요? 그리고 노트쉘브는 여기 있는 도형 완성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대충 그려도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선을 그어도 선을 똑바로 만들어주고 뭐 동그라미, 네모, 별표 이런 거 다 되고요. 이런 자기능이 있어가지고 자대고 이렇게 꼭 선을 그을 필요가 없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자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해요. 뭐 옆에 있는 공유 기능은 다 아실 거고, 여기 페이지에 들어가면 페이지를 꾹 눌러가지고 페이지를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 페이지를 딴 노트북으로 또 이동하거나 아니면 페이지를 여러 개 한 다음에 그 페이지를 복사하거나 이런 관리들이 다 되고요. 재밌는 건 검색 기능이에요. 테크몽이라고 영어로 썼어요. 창을 누른 다음에 여기 검색에다가 TECH라고 치면 테크몽을 검색을 이렇게 해줍니다. 한글은 지원하냐고요? 한글도 여기에 들어가서 핸드라이팅 레코그니션에 들어가서 한국어를 다운받은 다음에 체크를 해주면 한국어도 원래는 정식으로 지원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약간의 버그가 있는지 한국어는 좀 됐다 안 됐다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송글씨뿐만 아니라 PDF 내부에 있는 이런 것도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영어로 스페시픽, 이렇게 스펙이라고 치면 스펙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 스펙이 있죠. 손글씨 검색 지원하고요. PDF의 글자 검색 기능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좋지 않나요? 이게 손글씨 한글 검색만 지금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이것만 제대로 지원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게 설정에 들어가면 상단에 있는 이런 테마들도 누르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오토 백업이라고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자동으로 백업도 돼요. 그리고 필압도 여기에서 켰다 껐다 할 수 있고, 하이퍼링크도 지원하는 걸 해제했다가 설정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이쯤 되면 진짜 더 바랄 것 없이 완벽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단점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여기 보면 오토 백업이라고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다고 했는데 이거 동기화는 약간 반쪽짜리입니다. 첫째로는 PC 버전을 지원하지 않아서 여기에서 저장된 거를 PC에서 확인할 수는 없고요. PC에 들어가 보면 확장자가 NAS로 돼 있어가지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태블릿에서 저장된 거를 다른 기기에서 열어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도 노트시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에서 만든 거는 여기 잘 보이는데 태블릿에서 만든 거는 이렇게 눌러서 보면 못 읽는다고 나와요. 이게 단순히 백업이 된다는 거지 다른 기기에서 읽을 수 있도록 동기화되는 건 아니라는 건 조금 아쉽네요. 이게 약간 iOS의 샌드박스 정책을 여기 좀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싶은데 제가 문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피드백해서 고쳐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1000페이지가 넘는 이런 파일들을 계속 넣어놓으면 용량이 크다고 동기화할 때 느려지고 오류가 난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쉬운 거는 인터페이스 부분에도 좀 있는데요. 일단 축소를 했을 때 100% 밑으로 축소가 안 된다는 건 좀 아쉬워요. 50%나 이 상태로도 이렇게 축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100%가 최소고요. 확대했을 때는 400%가 최대예요. 더 확대 안 돼요. 사실 이거는 웬만하면 더 이상 확대하거나 축소할 일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고정이거든요. 손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가끔씩 얘가 터치로 인식해가지고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서 화면을 고정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자물쇠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고정을 이제 풀 수가 없어요. 푸는 메뉴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갔다가 들어오면 뜹니다. 이런 디테일이 좀 부족하네요. 그리고 이 바깥의 메뉴에서 폴더는 만들 수 있는데 이 폴더 안에 또 폴더를 만들 수 없는 건 아쉽네요. 그리고 여기 설정해 보면 뭐 별게 없긴 하지만 어쨌든 한글 버전이 없다는 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한글 손글씨 필기가 아직까지 잘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보면 약간 한국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거의 안 쓰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 어플을 많이 써가지고 제조사한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이 업체로부터 돈 안 받았어요. 그렇게 해야 제조사에서 이거 좀 돈이 되겠는데 싶어서 이런 버그들을 좀 고쳐줄 테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는 이 S펜을 정식으로 지원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2020년 2월 6일부터 S펜 버튼을 정식적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회사를 혼내줄 차례입니다. 이 영상에서 언급한 장점만 보셔도 엑스오디오, 렉처노트, 스퀴드 이런 거 다 필요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훌륭하고 깔끔하고요. 기능도 많고 필기감도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단점을 이 회사에서 고쳐줄 수 있도록 진짜 솔직하게 많은 분들이 이 어플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필기 어플 찾느라 목말랐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길이상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다뤘는데 영상을 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조금 더 심화 과정들, 응용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